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조선시대 특정 관리가 수행해야 할 그 임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무를 지녔던 관리를 보기에서 보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3회 1급 문제인데 지금 이 한자만 보면 굉장히 겁먹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와 뽕나무 치는 일을 융성하게 해야 되고 학교를 흥하게 해야 되고 그죠? 송사를 잘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죠? 강교한 놈들 그리고 군정을 잘 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구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역을 균등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7가지 일을 뭐라고 하냐면 수령칠사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수령칠사. 지방 수령들이 부윤, 군수, 목사 알겠어요? 현령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7가지다. 수령칠사. 요즘도 이제 각 지자체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에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축제를 하기도 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공장을 유치한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조선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도 우리 고장이 살기 좋으면 조선시대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쪽으로 모여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또를 잘 만나면, 그러니까 그 고장은 수령을 잘 만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수령이 아주 지랄 같은 놈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향부공민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은 거주 이전 자유가 없지만 일반 양인들은 고려건 조선이건 거주 이전 자유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또가 오면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결국 어떤 고장의 사또가 괜찮냐 나쁘냐는 그 고장의 인구가 늘었냐 줄었냐로 판가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알겠죠? 결국 뭐냐? 수령칠사입니다.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거 지방제도와 관련된 역시 뭘 묻는 문제구나? 제도를 묻는 문제구나.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조선의 중앙관직을 경관직이라고 했고 지방관직을 외관직이라고 했는데 경과 외를 어떻게 나누냐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거기 보세요. 한성, 판윤, 맹사성 그렇군요. 여기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실제 관직명입니다. 알겠어요? 지금의 서울시장하고 똑같아. 한성부 판윤이면 지금의 서울시장.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서울시장이 누구냐? 맹사성이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인조 때 의주, 부윤, 임경업. 이 의주는 서울이 아니라 어때요? 지방이죠. 그래서 이 니은이 지방 수령에 해당되고요. 부윤이니까. 그 다음에 고종 때 강화, 유수, 조병식 그랬는데 강화, 유수, 조병식 이 강화는 서울 부근에 있는 4가지 사유수가 있었는데 이 사유수는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위성도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래서 지방관직으로 치지 않습니다. 경직이에요. 경직. 그래서 이 2가지는 경직이다. 알겠어요? 외직이 아니라 경직이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방관직이 아니라 중앙관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광해군 때 파주목사, 부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방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주나 의주 부윤이나 파주 목사 이 사람들이 바로 수령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문제 어려워 쉬워. 니은, 리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그래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나마 한자가 나와서 체감 난이도가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인심을 써가지고 중점 주겠어요. 뭐 상중하 나누는 게 뭐 인심 쓰는 거 아니지만 알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쉽다고 해버리면 이거 틀린 사람 좌절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심을 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좌절시키지 말고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때요? 괜찮아.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었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 알겠어?